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 텔라 오늘은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을 기념해서 영화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대한민국 영화계의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대한민국 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이념에 대한 선동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영화계가 네. 어쩌면 좀 이념의 어떤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거. 물론 이 영화계가 이념의 전쟁터가 됐던 거는 조선시대 때 한국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영화계에서 이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너무나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영화가 다시 좀, 본래 자리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 자체는 네. 대중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 그쵸.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영화의 어떤 본질이고. 원래 목표고. 영화가 네. 좀 소통해야 되는 어떤 네. 목표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각자의 어떤 이익이랄까요? 그런 이익에 좀 맞춰져서 어떤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또 문제점이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를 하실 때 그 영화를 해방영화와 건국영화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국 영화사에서는 이제 그 해방기의 영화들을 네. 전체 다 묶어서 강복 영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해석이라는 것은 해방과 독립, 즉 해방과 광복이라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뭉거트린다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좀 명확한 어떤 분리가 되지 않게끔 지금 네.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나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최근 대학에서 한국 영화사 강의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나마 작은 어떤 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어떤 명명.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전에 그때가 만들어진 건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전의 영화들은 해방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해방 영화.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후에 만들어진 영화들 그리고 이제 6.25 남친 전쟁까지 어떤 영화들을 명확하게 그냥 광복 영화 아니면 뭐 독립 영화 아니면 네. 뭐 건국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 광복 영화하고 또 건국 영화하고 좀 다른 게요. 이제 광복이라는 네. 건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표현했다면 건국 영화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체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들이 좀 몇몇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좀 따로 빼서 건국 영화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네. 어쩌면 되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행복들이잖아요. 혜택들이고요. 이제 그런 그쵸. 혜택들을 수혜자로서 좀 그것에 대한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명명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예.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방영화의 대표작으로 자유만세라는 네. 작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유만세. 자유만세. 네. 뭐 그 영화 이제 1946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네. 되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최인경 감독이 거의 1년 동안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나리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전창근 씨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그 고심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그 결과에 대한 이 결말 부분에서 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충분히 그런 어떤 해방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간격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내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왜 새드 엔딩이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좀 새롭게 재해석을 해오다 보면, 네.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해방의 기쁨도 있었지만, 미안의 독립이었다는 거죠. 당시 대한민국이 꿈꿔왔던 이제 새로운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건국에 대한 의지라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 얻어지는 어떤 사항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의 독립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그때 당시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좀 일상화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일상화들이 이 영화 결말에서 좀 표현된 것이 아닐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최인국 감독이었으면 어떤 결말을 내렸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좀 제작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제작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이 결말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영화 전체를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의 어떤 문맥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결정인데 그런 결정에서 새드 엔딩으로 갔다. 그랬을 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 해방 정국, 그 좌우 이념의 대립, 그런 어떤 카오스적인 어떤 혼돈과 네. 혼란?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만의 어떤 오픈 엔딩적인 희망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유만세는 이제 강복 영화의 효시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에는 해방 영화의 효시가 맞는 거고요. 네. 저 그거랑 좀 더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48년에 이제 독립전야라는 영화가 나와요. 같은 감독인데 엔딩이 네. 달라요. 어떠죠? 그거 엔딩은? 독립전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 아니면 구시대적인 어떤 문제점, 이제 구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청년들에게 1948년 8월 15일에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어떤 장면으로 엔딩이 어머. 되거든요. 같은 감독이 생각했을 때 46년도에 그 시점하고 그 시선하고 정말 48년에 그것도 네. 이제 영화의 어떤 마지막 장면이 이 1948년 8월 15일 아침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의 어떤 시선하고 좀 이렇게 확연히 좀 다르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해방 전국 시기에 이 해방과 독립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네. 그때 당시 어떤 대중들이나 그때 당시 어떤 삶을 사셨던 분들이 다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해방과 독립, 네. 뭐 이제 동의어로 이제 광복에 네. 대한 어떤 의미들이 지금 세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너무 예. 혼동해서 쓰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영화들은 그 시대를 분명히 반영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반영된 것들이 네. 문제가 있었다면 네. 분명히 신문이 났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네. 되는 영화였다. 네. 뭐 긍정할 수 없다. 예, 그런 어떤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들이 없거든요. 전혀 없군요. 예. 특히 이제 흥행에서도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흥행 크게 성공했다는 건 당시의 대중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줬다는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자유만세가 갖고 있는 어떤 영화적 의미 그리고 이 강복 영화로서의 어떤 독립전야가 갖고 있는 어떤 영화적 의미는 좀 재조명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네. 어떻게 하면? 한국 영상 자료원에 들어가시면요. 네. 그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이라고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볼 수 있는 클릭만 거죠? 하시면 됩니다. 2번 정도 클릭만 하시면. 근데 네. 좀 아쉬운 건 자유만세라는 영화는 네. 원래 이게 원본 러닝 타임이 60분인데 네. 이 전쟁 때 뒤에 결말이 한 10분 정도가 분실이 마지막 됐어요. 부분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실된 건지 아니면 좀 의도적인 어떤 분실인지는 뭐 또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지만은 좀 그게 좀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 영화 주인공이었던 전창근 씨가 네. 생전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영화 마지막 내용이 어떻다라고 이제 설명을 그 자료도 있나요? 네, 그걸 제가 또 설명해드리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또 되게 화제가 되는 영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반공 영화다, 뭐 또는 국뽕 영화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영화라는 게 워낙 해석이 이제 개인적이다 보니까 네. 뭐 그 모든 해석들이 뭐 다 명분이 있다고 좀 생각되고요. 근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냥 하나의 어떤 범죄로서 보기에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반공 영화 맞습니다.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반전 영화가 맞고요. 그리고 반전?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하이 장르라고 할까요? 그런 네. 영화의 하이 장르로 봤을 때는 촉보전을 중심으로 한 전쟁 영화가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상위 장르의 어떤 범주로 봤을 때는 역사 영화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역사 영화로 보는 것이 그래서 좀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역사라는 것 자체는 과거 현재 어떤 끊임없는 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네.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시대정신적인 부분들의 문제 의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제기라든지 이제 그걸 통해서 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네. 통한 내일을 준비하는 어떤 오. 관점에서는 역사 영화라고 보는 것이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좀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 각자 개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근데 좋은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인천 상륙작전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제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 이제 그런 영화로 봤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좀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뭐 웰메이드 무비라고 하죠. 뭐 잘 만든 영화라고 하기도 한데 네. 저는 좀 그걸 좀 벗어나서 좋은 영화다라고 예, 말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영화 맞습니다. 아, 정말 교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 영화계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내년 건국 69주년에도 또 같은 영상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텔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